2025년 10월 말 미국 금융시장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은행들끼리 하루 이틀짜리 급전을 빌리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이른바 돈맥경화 조짐이 포착된 겁니다. 은행들이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자 기준이 되는 레포 금리와 SOFR 같은 초단기 금리가 발작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이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은 10월 초 약 12만 6천 달러를 고점으로 11월에는 8만 달러대까지 밀리며 고점 대비 35% 이상 급락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피가 돌지 않자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 우리는 지금의 하락이 세 가지 소용돌이가 겹친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4년 주기 공포심리,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달러 부족, 일본 금리 인상이 만든 리스크 경계. 오늘은 그중 핵심인 미국 단기자금 시장의 달러 부족을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너머에 있는 거대한 흐름, 연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비트코인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연준의 긴급 처방과 400억 달러의 의미. 2025년 12월 1일 미국 연준은 3년 반 동안 이어온 양적 긴축 QT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2일 연준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 우리 돈 약 58조 원, 서울시 1년 예산보다 큰 돈을 매달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기술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긴축으로 말라버린 금융 시스템의 혈관에 억지로 피를 돌게 하는 심폐소생술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는 행간은 단순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은 결국 다시 지갑을 여는구나.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의 머니 프린팅, 돈 찍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 하락을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구조적 더, 이자가 국방비를 삼키다. 왜 연준은 말을 바꿔가며 돈을 풀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내야 할 순이자 비용만 약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402조 원에 달합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1년 국방비 예산보다 빚 갚는 이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리가 비싼 장기채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기채를 찍어 빚을 돌려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말라 금리가 급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물로 빚을 돌려막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조달 비용이 즉시 튀어오르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합니다. 즉 미국의 단기자금 부족은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는 아니다 라고 강변하면서도 뒤로는 허겁지겁 국채 매입 버튼을 누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월가에서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은 이제 한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그럼 이런 반문이 드실 겁니다. 돈 풀리는 건 알겠는데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 오르고 떨어지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4개국의 합산의 M2, 즉 광의통화 유동성은 약 97조 달러로 신고점 부근입니다. M2 광의통화란 앞서 1편에서 말한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 M1에 더해 저축성, 예금 단기성 금융상품처럼 현금화가 쉬운 돈까지 합친 시중 전체 유동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의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못 따라가는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나타난 거죠. 뺨에 물은 가득 찼는데 수문이 닫혀있는 형국입니다. 이유는 1편에서 말한 소용돌이가 수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주기 사이클에 의한 공포심리가 커졌고 단기 달러가 귀해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줄였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빠르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돈의 흐름입니다.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 주리엔 티머는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주식 60대 채권 40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금,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비중 있게 담아야 한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수록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발행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디커플링은 수문이 열리기 직전의 일시적 정체일 뿐입니다.
댐에 물은 이미 가득 찼는데 아직 수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단기채 매입은 그 수문이 언젠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은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미국은 3년 반의 양적 긴축을 끝냈고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400억 달러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보다 더 큰 돈을 매월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보다 많은 1,402조 원의 이자를 매년 감당해야 하는 덫에 걸려있는 한 이 유동성 공급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눈앞의 파도의 컵을 먹고 배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유동성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실 건가요? 다음 3편에서는 이 거대한 유동성 흐름 속에서 왜 지금 한국인들에게 비트코인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